중소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뽑으면 사장님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장님이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리더가 경쟁력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경영자가 경쟁력이다라고도 하고, 자기 자신이 경쟁력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오늘은 아마 자기 자신이 경쟁력이다라는 얘기를 좀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5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결국 제가 하는 일이 한 20%쯤 되고 남이 하는 일이 한 80%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느냐,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문제인지를 압니다. 예를 들면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사건을 보도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왜 일어나는지 핵이 뭔지 아는 거는 그거는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하트 오브 매터, 복잡한 일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들여다보면 되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남의 뱃속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 속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서 떠나서 멀리서 자기를 좀 봐야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런 강의가 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있는 이유는 좀 일에서 좀 조금 일 바쁜 것이 되게 많은데 조금 벗어나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시면서 사실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하는 일을 멀리서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왜 그거를 그쪽으로 가고 있었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남을 만나거나 또는 어디 이렇게 좀 시간을 공간을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일에서 좀 떠나서 우리가 매일 한 100m 정도 매일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한 100m 상공쯤에서 또는 뭐 1km 상공쯤에서 정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들이 문제의 핵을 파악하고 미래도 좀 보이기도 하고 남의 뱃속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한 사람으로서 경영학과 졸업한 애들에게 경영학과 4년 동안 뭘 배웠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뭐 여러 가지 배웠다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이 있는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부족해요. 근데 꿈과 소망을 이뤄내야 돼요. 그거를 저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남의 돈을 빌리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남의 아이디어를 얻고,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면 일 잘하는 사람 빌려서 내 꿈을 이루는 거, 그걸 경영이라는 건데, 영어로 리버리지라고 그래요. 이거 원래는 재무 쪽에서는 남의 돈 빌리는 걸 리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 빌리는 거, 캐피시티 빌리는 거를 리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경영이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해요. 특히 기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얻어내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능력을 빌려다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해서 세상에다 알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좀 물어봅니다.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게 어려워요. 선생이 하는 일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남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내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줘야지 그 사람이 돈을 갖고 나한테 오고, 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해야지
내 말이 그 사람 쪽에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제가 잘난 척 하고 있으면 또 잘난 척 하는 놈 하나 또 안내하고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얘가 내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 전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결국 뭘까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 또는 남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근데 어느 날 모 백화점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백화점 사장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백화점 사장을 내가 많이 합니까? 당신들이 많이 합니까? 나는 교수인데 왜 나한테 백화점 사장을 추천해달라고 그럽니까? 백화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중에서 백화점 사장을 찾는데 그래요? 그게 당신 오너의 생각이에요? 그렇대. 그럼 말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명 좀 적어줬어요. 물론 그 사람은 쓰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써준 사람들은 나름대로 써줬다는 것 자체로도 또 자기 몸값이 높아지는 거니까 좋은 일이고 해서 하여튼 써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백화점을 잘 운영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백화점을 잘 운영할 것인가? 저는 제일 듣기 껄끄러운 말이 경험을 살려서 뭐를 일을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뭔가 많은 일을 할 시대가 정말 왔어요. 옛날에 농경 시대에서는 전통적 이 농업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흔히 쓰는 이 소위 말하는 농업적 근면성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정해진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현명하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았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이해를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블록체인 강의를 여러 번 듣고 해보는데 아직도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 가슴에 닿지가 않아요. 블록체인 전문가 한 사람이 그룹의 사장단에 가서 블록체인 강의를 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다는 얘기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뭐를 잘해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 안 해본 쪽으로 가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교수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모 교수님은 매일 오면은 읽어줘요. 받아 적어요. 줄 바꾸고 문단 바꾸고 1시간 내내 한 학기 내내 적고 가세요. 그런 선생님은 이제 안 되겠죠, 그죠? 이제는 지식이 선생을 입으로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선생의 역할이 뭘까? 아마 생활지도 교수, 생활지도를 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지는 몰라요. 공과대학은 이미 공대 교수 강의를 안 듣는데, 왜냐면 공대 교수는 5년 된 걸 가르친대요. 근데 온라인에 가면 따끈따끈한 소프트웨어들이 다 있어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지 경쟁이 되지. 선생님 받아 가르치는 거 물론 기본이야 선생님. 근데 그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수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 기업에서 경영자들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영자들 예를 몇 명을 들어보면 어느 새벽 배송업체 사장은 한 번도 유통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태까지 유통이라고 하는 머천다이징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서는 배송업체하고는 컨셉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재련 회사 사장은 원래 CF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공장을 한 번도 가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공장을 최첨단 혁신 공장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모 그룹의 에너지 사장을 하다가 오션으로 갔다가 요새 에어로스페이스 하는 친구는 10개 정도의 회사를 이상을 다녔는데 에너지 조선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보다 더 혁신적으로 바꿔가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늘 많이 하는 사람이 꼭 그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닮는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자유롭고 뭔가 틀을 자꾸 깨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거를 공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공부는 남이 한 거 받아 적는 게 공부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을 깨고 나가는 게 공부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은행장이 은행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AI가 만약에 막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 은행 직원들의 일은 뭐가 되게 되느냐. 여태까지 은행 직원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고객이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답해주는 사람이 은행원이에요. 이제 은행 AI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그럼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오픈 AI를 쓰지 않고 자기 클로즈된 자기 은행 금융그룹만 또는 자기 기업만 쓰는 AI를 만들어서 이제는 윗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그냥 찍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경제다. 그러면 아주경제 모든 일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찍으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를 뭐하러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죠? 은행의 고객들이 은행원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의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그냥 찍으면 AI가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해주는 은행원은 필요 없어요. 무슨 은행원이 필요하냐면 고객에게 왜 돈을 더 꾸세요? 그걸 왜 그 건물을 사시려고 그래요? 왜 그 일을 그거 더 좋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고객을 리딩해 줄 수 없으면 고객에게 좋은 질문을 해서 고객의 생각을 깨우쳐 줄 수 없는 은행은 그런 로봇한테 빌리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기자라고 치면 AI가 아니면 로봇가 전부 기사를 야구 기사 다 써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사의 존재 이유는 뭐냐? 문제의 핵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는 AI가 못하죠. 또 예를 들면 빅브라더를 막고 하는 일들은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프레임을 깨고 틀을 깨고 그걸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젊으냐 안 젊으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양반이 저한테 어제 저녁에 여기서 오신 분이 어제 저녁에 9시 뉴스 보신 분, 오늘 아침에 신문 읽고 나오신 분, 송금할 때 ATM기에서 송금하시는 분 65세 이상 되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TV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봐요. 그리고 전부 손 안에서 다 해요. 온라인으로 다 송금도 다 온라인으로 여기서 해요. 단지 할아버지들은 택시도 못 잡아요. 그 할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할아버지냐 아니냐는 하던 것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 속담에는 늙은 원숭이는 세계수를 못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올드 덕에게는 뉴트리를 못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영석이라는 PD를 한 10년 전에 제가 경영학회장을 할 때 만났는데 나영석 PD가 자기가 꽤 유명하대요. 그래서 왜 유명하냐 했더니
1박 2일도 하고 꽃배나무도 만들고 그 유명한 거 맞구나. 근데 자기가 이제 왜 유명이 됐냐 했더니 자기들 그 PD 프로그램 디렉터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에 정의가 있대요. 좋은 프로그램이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게임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근데 게임에서 이기면 뭐 주는데? 밥 한 끼 더 먹이는 거로 주는 것도 상품권 몇 장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굶기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길을 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새로웠더니 또 배낭여행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거 좋다. 배낭여행 프로그램 해보자. 근데 배낭여행은 누가 가는데? 젊은 애들이 가는 거지. 젊은 애들이 배낭여행 가는 걸 찍으면 뭐가 재밌고 새롭고 의미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들을 보내보자. 할머니를 보내보자. 영어를 한마디 못하는 놈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우리 책 속에 언론정보학과 책에 좋은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고 보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다 나와 있겠죠, 그죠? 또 경영학 책에는 훌륭한 경영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겠죠. 투자하는 법, 책 보면 투자하는 법 다 있겠죠. 교육 잘 시키는 법 다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책 읽으면 교육을 잘하는 건가요? 그걸 잘 읽으면 돈을 버나요? 책 읽어가지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는 다른 얘기겠죠. 저는 그 중요한 일은 제 생각에는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는 거보다 하고 다른 거로 일종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한테는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더 잘 못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코엘류라고 하는 소설가는 공부가 뭘까요? 여러분들 책꽂이에서 책을 하나 꽂는 게 공부일까요? 아니면 책꽂이에 갖다 버리는 게 공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공부라는 거는 이제 안 해본 길을 가는 겁니다. 해보지 않은 거를 가보는 겁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공부가 되는 거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해봤을 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란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창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으면은 이거도 해야 되는데 이 몇 번의 책이 제 강의하고 좀 연결이 돼서 그냥 몇 가지 그냥 얘기를 적어놨으니까 저는 그 인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인연의 인자는 불교에서 하늘의 뜻이라고 연자는 사람의 뜻이라고 합니다.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만나게 된 거는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뜻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는 인간의 뜻인 것 같아요. 역사 이래로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좋아졌던 사람은 없어요. 소니의 창업자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 한참 때 어느 여인수에서 한 방을 썼어요. 우연히. 근데 얘기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게 소니예요. 예를 들면 뭐 유비, 관우, 예를 들면 장비라는 사람이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어떤 나무 밑에서 소주 한잔하고 그리고 빼갈 한잔하고 그리고 형제가 되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책들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닷물을 다 퍼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만남과 똑같이 책들도 인연이 있고 책을 또 다 내가 집어넣지도 못해요. 그중에 나한테 와서 가슴에 닿는 것들이 한 가지씩만 있으면 책감이 남아요. 아울라이라는 책은 다 읽어봤는데 또 꽤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어느 천재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보통 노동자로 끝났어요. 근데 교수가 잘못한 거냐? 교수가 한 사람은 천재인 줄 알고 잘 키워줬고 한 사람은 천재인 줄 몰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한 천재는 선생을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교수는 학생이 천재인 줄 알 방법이 없어요. 잘 답안하는 거 뭐 그 정도 성적 잘 받은 정도 갖고 천재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방법이 없어요. 허준이라고 하는 필리스 메달을 딴 사람이 뭐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온 하버드의 수학 교수,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우리 저명 교수 초청 프로그램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학생이 물리학과 학생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생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냥 식판에 들고 선생님 밥 한번 저도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나?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의 시대로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교수 되고 싶어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찾아갔던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많은 대안 중에 많은 저보다 훌륭한 학생들보다 저를 더 잘 알아서 저를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용기다라고 생각해요. 용기. 문을 두드리는 용기. 그래서 내가 우리 임규준 소장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있으면 새로운 시대를 못 봅니다. 새로운 시대를 못 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깨주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안 가는 길을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해줍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다 만날 수도 없고 중고등학교 친구를 다 만날 수도 없고 대학 친구를 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굵은 돌들만 뽑아와서 갑니다. 제가 살아면서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웠던 시절들은 아름다웠던 사람들과의 함께했던 시절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세요? 모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는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년 뒤, 200년 뒤에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100년 전, 200년 전의 인간들은 사람의 마음이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사람의 마음은 다 보여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안 생각해서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보려고 하면 보여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이 신뢰를 잃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근데 아닌 척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자기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확실한 거는 성공한 사람하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미래가 밝을 거냐 안 밝을 거냐는 내가 나를 속이는 순간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길이 아니면 안 가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걸 좋은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남들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남들을 도움을 얻어내면 분명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써줬어요. 그게 승마와 경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불어에서 나왔는데 그 원래 뜻은 말을 다루다 훈련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을 다루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말을 배우거나
말에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도록 가리키거나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말대가리로는 사람의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의 말을 배우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물건 사는 내 말을 알아들어 고객들이 내 말을 배워야 돼요. 내가 고객의 말을 배워서 내 물건을 설명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윗사람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말을 배우는 게 좋아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이 말을 배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70인데 20 먹은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해요. 70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몸이 아프고 나는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거 설명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20대의 말을 쉽게 배울 수 있고 20대 입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소통의 아주 가장 기본인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생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밑에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통은 남의 말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개는 이따가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리포트를 그냥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근데 리포트에는 안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는 리포트에 안 써져 있는 것들을 보고서 볼 수 있느냐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돈을 꿔주는데 어느 회사가 만들어낸 그 회사의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에다 투자, 그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그 회사를 가봐야 돼요. 가보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공장의 상태를 보면 이 회사가 될지 안 될지 보여요. 사장님하고 차 한잔 먹고 한 30분 얘기해보면요. 이 사장님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미래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직원들을 마음을 얻어가지고 끌고 가는지가 보여요. 그럼 가능한 좋은 회사겠죠. 그죠? 미래가 보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감이나 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데 예를 들면 의사들이 펑션별로 다 나눠서 보는 거 그 기능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홀리스틱하게 우리 몸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은 따로따로 뭐 기획 따로 있고 무슨 뭐 전략 따로 있고 재무 따로 있고 물론 일은 그렇게 하지만 회사는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좋은 조직은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좋은 문화는 그런 거 갖고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하냐 안 하냐는 사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40개쯤 준대요. 우리 스스로가 내 상태를 매일 보고 좀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센서를 여는 거. 아침에 회사로 왔는데 조직이 분위기가 싸늘해요. 늘 싸웠구나? 싸운 거예요. 저 양반이 귀신이야? 귀신이 되셔야 돼요. 사람 만났더니 저 사람 이상해 느낌이. 사기꾼 같아. 맞아요. 사기꾼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귀신 같은 그런 그 써져 있지 않은 거를 책 글자 뒤에 있는 거를 보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죽을 줄 안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장학재단 같은데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동문회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돈을 들고 하늘에 올라갈 방법도 없고 돈을 들고 땅으로 들어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돈을 버는데 인생을 다 썼는데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못했을까요?
돌에다가 영혼을 새겨놓지 못했어요. 저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이 경영을 넘겨주는데 그냥 건물을 넘겨주고 그냥 사람을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는 마음이나 그런 정신을 넘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집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야, 엄마 내가 죽어도 안 죽는다. 네가 나 기억해주면 난 살아있는 거야. 근데 네 아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좀 더 오래 살지 않겠니?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도 일종의 뭔가 정신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사는 게 죽기 전에 이 땅에다가 내 좋은 흔적을 남기고 뭔가를 새겨놓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좋은 기사로 남겨놓고 어떤 분은 소설로 남겨놓고 어떤 분은 음악으로 남겨놓고 어떤 분은 수학 공식으로 남겨놓고 각자 뭔가 이 땅에다 흔적을 남기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하는 일이 내가 밥벌이로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관리를 벌써 못 해가지고 그냥 대충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까? 능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떻게 남의 능력을 내가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는 이렇게 두 가지 세계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철학이나 뭐 이런 인식론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계는 두 가지 세계인데 하나는 바깥에 우주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머릿속에 우주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깥의 우주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머릿속의 우주를 밖에다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깥의 우주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다양한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창문을 만들어요. 그 창문을 어떤 사람들은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필터라고도 하고 스키마라고도 하고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고 뭐 컨셉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마인드라고 해도 되고 퍼스펙티브를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눈으로 보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고 우리는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데 그 마음으로 보는 걸 관자라고 하는데 그 관은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창문이 있으면 세상에 보이고 창문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 삼성전자를 가서 보면 삼성전자가 강남에 빌딩이 아주 훌륭해요. 그거는 삼성전자의 껍데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한 주당 8만 원인지 9만 원이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진 않아요. 삼성전자를 보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 프레임이 있는 사람들끼리 말이 돼요. 통해요. 그리고 프레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보는데 그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그러면 진짜냐?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여러분? 7가지라고 해요. 근데 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6가지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애들은 5가지라고 해요. 전 남아공에 있는 원주민들은 4가지라고 해요. 가나에서는 3가지라고 해요. 몇 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7가지라고 머릿속에 넣는 거고 어떤 사람은 6가지 넣는 거예요. 7가지는 틀리고 6가지는 맞고 6가지는 맞고 7가지는 틀리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롱하게 보이는 건데. 네. 요새 애들은 해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해를 그리면 빨간색으로 크레용을 빨간색으로 써요.
근데 해는 빨간색으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누군가 애들의 머릿속에 해는 빨갛다라고 개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봐요. 불어의 빠삐라는 말은 나비라는 뜻인데 불어에는 나방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비는 쫓아다니고 나방은 쫓아내는데 그냥 프랑스 사람들은 이쁜 빠삐용과 배기 싫은 빠삐용만 있어요. 이따가 나오는 걸 먼저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님은 보고를 하려면 보고서를 딱 가져올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안 보고 옆으로 이렇게 쭉 돌렸는데 그리고 눈을 들여다보는데 그 물어본대 계속. 그럼 어떻게 해? 보고서는 누구 손에서 만들까요? 과장 차장 손에서 기한을 하겠죠. 그 사람이 잘 알아서 만들까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베꼈겠죠. 책, 것도 뭐 쓰고 뭐 해가지고 AI 쓰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가공물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리얼월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다 놓고 그것도 과장의 차장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거기다 놓고 그거를 똑같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면 결정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프레임을 계속 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진짜일까? 틀린 거 아닐까? 저는 가끔가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박사를 받았을 때 물어봐요. 그 박사를 공부하니까 어떻게 됐냐?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달게 됐습니다. 너는 박사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성공한 기업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성공해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이래서 성공했죠. 그러면 조금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많은 도움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힘들고 할 일이 많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 그러면 나는 그 회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내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닌 것처럼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다가 진짜가 아니거든요. 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전체 중에 조그만 것만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태도, 그 마음가짐, 저는 그게 공부하는 사람, 또 연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명실상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실질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진짜하고 리얼월드하고 같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식이라는 거에는 저는 크게 사이언스하고 아트에 대한 얘기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한 말씀드린데 결국은 지식은 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전달 가능한 지식이 있어요. 저 골프를 치는데 골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좋은 채를 사면 돼요. 사올 수 있어요, 좋은 채. 또 골프를 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것들을 잘 적어놓은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럼 사면 돼요. 그래서 그건 내가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달 가능한 지식은 내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체화돼야 돼요. 내 몸에 붙어야 돼요. 그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그냥 내 몸에 머릿속에 물론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거는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행하려면 그거를 익혀서 자기 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는 아트라고 그러고 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법과 묘가 있어요. 공부하는 법, 투자하는 법, 뭐 교육하는 법이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잘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익혀서 내 거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는 학위 시습하십시오.
배우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조직에는 항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왜 필요하냐면 저는 인프라라고 그래요. 어느 옛날 소프트웨어 회사가 부서별로 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부서가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거를 저 사람들이 베끼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 똑같은 일을 다 똑같은 데로 다 해요. 그건 많은 일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1953년에 힐러리 경이 첫 등장을 하고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고상돈 대원이 세계 200번째로 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10명 정도 등정을 합니다. 요새 얼마가 찍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해요. 2018년인가에 하여튼 기사에 나왔어요. 4월 달에 한참 거기가 피크 시즌인데 한 1000명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이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면 저 사진 찍고 한 몇 분씩 걸리면은요, 얼어 죽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왜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게 낮아졌나요? 그게 사람들이 할아버지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애도 가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어디 있느냐요? 저 밑에부터 다 똑같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는 다 거기는 강고로 쳐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라는 건 어떤 회사냐? 이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가지고 각자 고생을 안 하도록 기본을 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열심히 한 걸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포팅이 그걸 저는 인프라라고 하는 거고,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공유된 지식들이라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내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많이 아는 거가 반드시 아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개는 많이 아는 분들은 그거 억울해요. 마치 책이 500권 있는데 그 500권을 내가 못 버리는 거랑 비슷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 없나 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변호사하는 제자가 왔는데 황당해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변호사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온라인에 가서 광고를 해도 안 오고 천수답 중에 천수답이에요. 소송 나한테 떨어지기만 기다리는데 떨어지는데 나한테 안 떨어지고 딴 데 떨어지는 거예요. 소송이요. 내가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지 측세다니는 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걸 갖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더 찾아서 뭔가를 새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 있는 거 갖고만 그 렌트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걸 그냥 계속, 제가 이제 쉽고 편하게 살면은 50살부터 등산을 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배운 거 하고 계속 먹고 대학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계속 먹고 살면은 50살부터 어떻게 돼요? 등산하죠. 그래서 한 50년 등산하려고 그러면 대학 다니는 거 갖고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신 거죠. 저는 학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면 걔네들이 이해는 해요. 근데 걔네들이 경영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절간을 한번 들어가 있었는데 계약서를 아무리 가서 읽어도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던지고 직장 생활을 4년을 하고 다시 경영학책을 읽었더니 소설책까지 재밌어요. 왜? 그냥 사람들 하는 얘기가 써져 있어요, 경영에.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형성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경영 지식은 그거는 가슴에 남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은, 지식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필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어떤 게
지나가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좀 더 나아지려고 고민하는 사람한테만 지식이 붙습니다. 지식은 너무 많아요. 정보는 너무 많아요. 이 정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뼈저리게 뭔가를 찾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 정보들만 내 몸에 딱 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빼고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16살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초삼촌이 보니까 한문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다시 가르쳐요, 초삼촌이.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장 자유로운 문필가가 돼요. 제가 우리 딸을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킨더를 보냈는데 학교 선생이 어느 날 나한테 물었어. 너 집에서 애 글 가르치니? 그래서 가르치지. 왜 가르치니? 아니 막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잘못됐냐?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니? 지금 고나이는 글을 생각을 담는 그릇을 만들 때가 아니고 생각을 키워줄 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없는데 글이 써져요? 저번 때 누가 이제 글을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펜을 먼저 잡지 않아요. 아니 담을 것도 없는데 무슨 펜을 잡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죠? 생각이 있어야지 거기다 글이 나오는 건데 생각이 없는 애한테 글만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책을 읽어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를 자꾸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이 발전을 하고 그 생각이 발전한 걸 가지고 글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연암 박지원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애들이 뛰어다니면 벌써 앉아다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는 거에다 틀에다 애들을 가둬요. 그래서 애들은 글을 쓸 때 그렇게 그런 글을 그렇게 쓰는 거야라고 그렇게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글을 써요. 근데 연암 박지원은 생각이 막 있어요. 그래서 글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운 글이 돼요. 저희들 그 과학 철학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페르벤트라고 무정부주의자였어요. 방법론이랑 필요 없다. 무정부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anything goes. 뭐든지 네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에 갇혀 살지 마라. 목적이 더 중요한 거다. 목적 달성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방법 썼느냐가 때문에 목적이 더 잘 달성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예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예가 뭐냐면 중국 여인의 전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자의 발은 다양한 기능을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 엉덩이도 차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중국 남자들은 중국 여인의 발은 작은 게 아름답다라고 해서 꽁꽁꽁 좀 묶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요, 발을. 그래서 가장 기능적인 애들 발을 가장 비기능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온갖 규정들이 먼저 만들 때는 그 규정이 이유가 있어 만들었는데 우리를 속박해요. 그래서 대형 조직들은요, 또는 정부나 이런 데는 작은 하나의 실패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다 억압해가지고 생각을 다 굳게 만들어요. 그게 관리적인 조직들이에요. 또는 정부나 대형 기업들이 뭐 언론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작은 기업이나 작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유혹대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틀에 안 넣어. 무슨 제도나 이런 게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학장을 할 때 학년을 하루에 시작하고 있다 그랬어요. 안 된대요. 왜? 규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어 입학시험을 MBA니까 토익을 보일 때 안 된대요. 왜? 학칙이 안 되게 돼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칙을 깨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만든 것들이 목적 달성하는 거를 회방을 놓거나 장애가 되면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일이라고 그래요. 물론 목적 달성하는 거 자체가 일이지만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창조하기 혁신이라고 하고요. 파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있는 제약들을 우리의 속박하는 것들을 깨부수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크로닉스, 크로니클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버지도 있고, 크로노스 이름이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라고, 해를 한 바퀴 돌면 365일이에요. 이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아주 공평을 가는 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굉장히 협의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이 기회의 시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서 봤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네이버에 찍어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그림이 어떤 사진은 앞이 벗겨졌어요. 하도 빨리 달려가지고 앞에 있는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진은 뒤가 머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잡으려고 머리를 잡았는데 하도 빨리 가니까 뜯긴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가 없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사람한테만 올 수 있느냐면 간절한 소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시간이 와서 그 시간을 붙잡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우리 인생에는 몇 번의 단계가 있어요. 매일매일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운명적 만남을 통해서 또는 운명적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의 시간으로 넘어가요. 주나라 문제 때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매일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부인이 도망을 갔어요. 아니 밥벌이도 안 하고 매일 낚시만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주나라 문제가 사냥을 나왔다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이 양반이 현인이에요. 그래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요. 강태공에게는 두 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낚시하던 강태공과 나라를 다스리는 강태공이 있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몇 번의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때 변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를 지고 다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6년 전에 정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제 앞에 정년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분들 다 보고 어떤 모습이 좋은지. 선배라는 분들은 우리를 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10년 앞에 선배, 15년 앞에 선배, 20년 앞에 선배들이 제 앞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정년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명예교수가 되는 거예요. 명예교수가 뭘까? 명예교수란 가짜 짝퉁 교수다. 아니 진짜 교수는 왜 명예교수라는 이름을 붙여요? 진짜 교수지. 가짜인데 불명예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교수는 아니에요. 우리 월급을 못 받아요. 일정도 못 받아요. 그냥 교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력서에다도 쓰고 저는 직업이 뭐냐면 명예교사라고 직업을 쓰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학교에 계속 남아있으면 연구실도 줘요. 근데 다 제자들이 교수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편해할지. 우리 은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힘들어요. 비슷한 거예요. 때가 되면 다음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수의 시대를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해요, 잘. 교수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TSMI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테헤란로에 연구실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저 친구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돈의 문제하고 달라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이 나한테 뭘까? 저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는 하도 공부를 계속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전에 시간 열차를 운행해야 되겠다. 70년대 학번부터 2020년대 학번까지 한 열차를 내가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하고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알아서 그렇지 않았으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내 역할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다시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요. 매듭. 인생에서는 중요한 단계마다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몇 분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줘도 될 것 같은데. 11시. 더 하면은 이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면 속편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리더십에 관련되는 얘기는 다음에 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강의 드린 것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해주시면 답을. 우리 임사장님 뭐 질문 없어요? 저희 이제 아주 그룹도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AI를 잡고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거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리더십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AI라는 부분이 우리 구성원들이 그걸 다 좀 같이 고민하고 좀 힘을 모으려면 어떤 툴들이 필요할지 고민이. 저는 뭐 AI 잘 몰라요. AI 모르니까 다만 저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 변화가 오는 거를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IT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IT 부서 사람들만 IT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IT 애들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건 IT 애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현업의 세계관은 안 바뀌어 있는데 IT가 들어갔다고 세계관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세계관이 서로 같이 세계관을 바꾸고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에 테크니컬한 측면은 그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AI 때문에 우리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이 고객하고의 인게이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설계를 하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어려운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AI는 뭐 기술자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계 기준원에 거기 하는 일들이 번역하는 일이에요. 기준서가 IFRS 재단 이런 데서 기준이 발표가 되면 부지런히 그 번역해가지고 그래도 그거하고 토론해가지고 이제 확정을 한국 기준서를 만드는데 그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준서가 뭐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것도 이만큼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다 집어넣어 버려요. 러닝을 시켜버려요. 다. 그러면 회계 전문 트랜스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 안 들어요, 돈도. 그런데요,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요, 귀신같이 문제점들, 과거 번역의 문제점까지 다 알려줘요. 아니,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더니 왜 너는 이렇게 번역했니? 뭐 이런 거예요. 영어 쓰는 거에서도 컨시스턴시가 참, 어떤 들은 프로바블리라고 했다가 편의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런 전문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건 아까 제가 생각한 게 그 지식은 이제 기계한테 넘겨줄 때가 됐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기계가 어떻게 지가 더 잘해라고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논의가 있어야지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일을 잘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데이터로 자료로 여태까지 쓴 기사로 뭐 어떤 이 모든 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필요할 때마다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러니까 뭐해? 놓으셔야 돼요. 빈둥빈둥 놓으셔야지 새 생각을 하니까. 기자가 막 코가 뛰어가지고 그냥 매일 코 터지게 막 뛰어다니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고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 만나러 다니시는 게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AI한테 많이 맡기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답이 들나 모르겠어요. 예. 뭐 질문 김명래 대표 뭐 질문. 저 아까 지식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목적을 지식 말씀해 주시고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틀을 깨야 된다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 이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틀을 깨는 것보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걸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틀을 깬다는 거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근접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디테일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나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비가 돼요. 증권회사 같으면은 인베스트먼트는 리스크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 리스크보다 더 벌면 돼요. 예를 들면 10개 하나 깨지는 리스크가 있으면 우리는 10개 중에 4개, 3개 벌면은 그러면 20%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은행은 안 그래요. 은행은 시스템으로 하는 데예요. 은행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깨지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구멍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는 거의 완벽하게 가깝게 내부 통제도 하고 모든 거를 다 점검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데는 혁신적인 거 못 써요. 그러다가 정전되면 큰일 나니까. 시스템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한전 같은 데는 절대로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걸을 때 전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빨리 해서 되는 게 없으니까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리스크라는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적과 수단인데 가끔가다 수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방법이 목적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법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AI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AI라는 거는 방법의 대안인 거예요. 대안인 거고 그래서 목적 자체 근데 AI가 목적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로봇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만 아닌 거는 중요한데 다 각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보통 어떤 일을 새로 맡게 되면 일을 맡았을 때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시도를 못해요. 나는 모른다라고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라고 처음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책임자가 됐어요. 부서에. 그래서 좀 가끔가다
자리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하던 일만 해가지고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를 지금 꼭 이때 해야 돼요? 다른 때 하면 안 돼요? 아주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가서 기업을 잘 모르는데 가까워서 사이사라는 걸로 해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질문을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굿 퀘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가장 베이직한 거를 하는데 가만히 어떤 질문을 하면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런 질문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는데 가끔가다 한 주에 한 번씩 돌아다보는 일, 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보는 일,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교수님 오늘 강의 중에 근데 바로 이제 일을 하면서 적용하겠다 싶은 게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 그리고 또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는 거, 새롭게 이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창조는 안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멀리 나가는 거냐. 저희 아지네스 그룹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영어 통신사, 뭐 방송, AI에서 신규 이런 것들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나는 참고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장시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